자,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 위주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일단 내일만 지나면 바닥이다. 저는 지금도 바닥이라 봅니다만 아직 남아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일은 지나가야 좀 더 확실한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뭐 아침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살려는 들게 정도까지입니다. 일단은 어제 미국 시장이 마이너스 5% 이상 또 급락했다가 장중에 4.5%까지 또 급등했다가 이제 보합권 마감한 겁니다. 내일까지 어느 정도의 실마리만 풀리면 본격적으로 올라갈 거라 보고 있는 건데, 다들 아시겠지만 어제 우리 시간에 나스닥의 선물이 마이너스 6%까지 빠졌었죠. 그게 반영됐던 거고, 미국 시장은 결국 보합권에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강세 출발했던 거고요. 다음에 중요한 건데, 중국의 보복관세로 급락 출발했던 거고, 어제 이제 이 가짜 뉴스를 끌어올렸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 가짜 뉴스를 끌어올린 게 마진콜에 대한 물량 해소가 됐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수급적으로 이제 마진콜도 있었고 마진콜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계속 급락이 나오던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반대 매매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펀더멘털은 괜찮아졌는데 센티가 안 좋다 보니까는 계속 빠졌던 거죠. 근데 어제부로 아무리 가짜 뉴스라도 엄청난 물량의 매수가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마진콜 우려가 있던 물량들까지 싹 정리가 되면서 그런 매물이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자그마한 찌라시 하나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상당히 약해진 시장입니다만은 이 마진콜에 대한 물량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상당히 좋아졌다. 기술적으로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쵸? 지난주부터 마진콜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계속 나와주고 있고요. 마진콜을 당하지 않기 위한 기관들의 물량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내일 4월, 그러니까 중국이 4월 8일까지 보복 관세를 처리하지 않으면 9일부터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지금도 54%인데 50% 추가하면은 104%가 되는 겁니다. 무슨 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애들 장난하는 것처럼 트럼프는 바로 이제 받고 레이스하는 거죠. 대신에 이 9일부터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데 중국과 모든 회담을 중단하고 회담을 요청한 다른 국가 협상은 즉시 시작할 것이다. 이거는 중국과 이렇게 싸우게 되면은 다른 나라들을 적으로 돌리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상당히 큰 악재입니다만 다른 나라가 협상에 싹 들어가고 중국만 이렇다고 하면은 뭐 굉장히 큰 불확실성은 없어지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중국과 대화는 지속할 것이라고 해서 내일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내일이 우리나라 시간 4월 9일이고요. 4월 9일부터 미국의 관세가 중국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일 밤까지는 협상에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밤만 지나서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해결이 된다든가 어떤 협상의 실마리만 나온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풀리지 않아서 진짜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트럼프가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바로 또 중국도 뭐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이래버리면 정말 뭐 약간의 또 패닉이 또 올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중국을 제외하고는 지금 EU가 대미 협상 준비가 됐다. 물론 아직까지 지금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게 협상 포인트라서 아직 핵심 쟁점에 다가서지 못하고 있지만 EU는 보복관세 대신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협상 준비를 하고 있고요. 결국 이 부가가치세를 낮추고 농산품에 대한 각종 수입 규제를 철폐하라 하고 있는 건데 과연 EU가 이거를 양보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EU한테 이것은 핵심 수익이거든요. 핵심 수익이다 보니 양보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뭐 본격적으로 협상하겠다는 얘기 나와 있고요. 뭐 태국, 베트남 다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관세를 낮추기보다도 이제 뭐 부가세,
지금 농수산식품 시장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일본이 가장 먼저 협상에 들어가고 있죠. 사실 이시바 총리는 뭐 대놓고 정말 빨리 미국 방문하고 싶다고 하면서 협상에 대한 아주 적극성을 보였고, 뭐 미일 상호간세 협상 개시가 됐다 그래서 공식 협상이 개시됐음을 알린 건 일본이 처음이고요. 이제 전화 통화 이후에 25분 통화하고 나서 고위급에 대한 간세 협상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본부터 뭐 연기라든가 뭐가 좀 나오게 되기 시작하면은 아마 일본이 협상에 대한 물꼬를 트기 시작하면은 다른 쪽도 좀 안달날 수 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중국만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지금으로서 어떤 그림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밤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내일 밤만 되면 이러한 것들이 좀 확실해지면서 시장은 바닥을 달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중국과의 싸움은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중국 외에 유럽, 지금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상호간세가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유럽까지만 어느 정도 협상 수준 간다면 시장은 꽤 안도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봐야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CPI가 또 내일 밤에 발표가 되는데, 그러니까 내일 밤에 모든 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내일 밤에 CPI가 나오는데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트럼프 1기 때도 결국 금리 인하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반등이 나왔던 건데, 지금 JP모건은 연준의 5월 전 금리 인하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5월 회의까지 기다릴 여유조차 없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국 내일 밤 발표되는 CPI가 금리 인하 요건에 맞는다면, 그 연준은 어젯밤에도 비공개를 개최했습니다. 이런 거 본다면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건 금리 인하죠.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말하는 대로 오고 있거든요. 물가 내려오고 있고 금리도 그렇고요.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금리 내려라 하고 있는 건데, 즉 연준이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고 있고 그 데이터 다 내려주니 연준이 또 금리 인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밤에 뭐 CPI부터 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어떤 실마리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내일이면 저점을 다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 봤을 때 우리가 뭐 어딜 봐야 되냐? 일단 내일 바닥을 다진다 하더라도 관세가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해외 기업 중에서는 제일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게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좀 억울하게 빠졌는데요. 근데 엔비디아 관세 리스크가 제일 작다고 해요. 왜냐면 엔비디아는 지금 인공지능 서버들의 경우 주로 멕시코 통해서 수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인공지능이죠. AI죠, 그죠? 이제 트럼프가 발표한 상호간세에서는 캐나다, 멕시코가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결국 멕시코 수입 경로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기업들이 아마 가장 빠른 반등이 나올 텐데, 엔비디아가 지금 급락이 나와서 또 퍼가 20배까지 나와 있으니 최저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밸류에이션이 지금 10년 저점을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낮은 밸류에이션의 관세 부분에서 가장 유리할 것이다 라고 본다면 엔비디아가 또 제일 먼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아마 뭐 반도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이제 지금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도 후행 PBR이 0.79배이기 때문에 너무나 싼 상황에서 엔비디아 올라서기 시작하면은 더 따라갈 수 있다. 지금 러우 전쟁 때가 0.83배, 19년도 그러니까 1차 미중 무역 분쟁 때가 0.8배, 우리 금융 위기 때가 0.81배입니다. 그때보다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상당히 빨리 따라갈 수 있다. 특히나 우리는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가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엔비디아 상승이 가장 먼저 나올 거고 시원하게 나올 거고요. 우리도 따라갈 수 있다는 거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제일 먼저 좋은 게 뭡니까? 우리 에이벨 바이오 급등하고 있죠. 우리가 에이벨 바이오 오늘 처음 팔았습니다. 에이벨 바이오를 우리가 1월부터 3월까지 뭐 내내 매수하다가 여기서 내내 매수했었고요, 그죠? 여기서 절반 한번 딱 팔았고, 그 다음에 3월 달에도 계속 매수에다가 어제도 당연히 홀딩. 오늘 52,000원에 처음 매도한 겁니다. 그래서 40에서 70%의 수익을 확정한 거죠.
아직 절반 갖고 있는 거고요. 더 갈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아침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BBB 셔틀 플랫폼 이게 이제 뇌혈관 치료에 가장 막힘돌이었던 건데 결국 뇌혈관 장벽을 뚫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4.1조 원 받고 기술 이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로열티까지 따로 받는 거기 때문에 거의 뭐 알테오젠을 따라가는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거 하나 볼게요. 지금 글로벌 네트워크 플랫폼 피어그룹 트날레입니다. 그러니까 에이벨바의 경쟁사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에이벨바의 경쟁사가 18년도에 이제 다케다하고 2.4억 달러, 18년도에 산업하고 12.2억 달러, 그 다음에 20년도에 바이오젠과 16.8억 달러. 총 이 당시 기준으로 5.2조 원 기술 이전했던 건데요. 얘는 이 당시에 10조 원까지 올랐습니다. 10조 원까지. 예. 근데 보시면 지금 대부분이 뭐 라이선스 계약 중단됐고 개발 중단됐거든요. 근데 현재 2.5조 원입니다. 예. 이걸 대신하고 있는 게 ABL 바이오입니다. 근데 ABL 바이오는 지금 얘네보다 더 큰 5.2조 원을 넘어서는 5.4조 원에 대한 플랫폼 계약이 되어 있고요. 이제 시작인 거잖아요. 지금 데이터 잘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얘보단 잘 나가야 되는 거고, 얘는 플랫폼 기업이 되는 거고요. ABL 바이오는 올라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ABL 바이오는 정말 아무리 못해도 3조에서 4조는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절반만 수익 매도하고 가져가고 있는 거고, 오늘 산업피 통해서도 지금 ABL 301 데이터 나와 있고요. 일단 알테오젠이 오늘 제일 잘 올라가고 있는 건데, 알테오젠도요, 회사 향한 투자자의 부심이 해소 시간 짧아지고 있다. 이것만 하나 보죠. 특허에 대한 의심을 보면, 자, 아스트라제네카도 결국 기술 계약을 했고요. 다이치 산교는 지난번에 했던 건데, 다이치 산교 왈 본인들이 충분히, 그러니까 다이치 산교 본인들이 충분히 알테오젠의 기술 검토를 했는데, 약물 개발사로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관련 우려에 어이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빅파마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더 철저하게 검증하는데, 더 철저하게 검증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기술 계약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은 뭐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알테오젠의 급등도 얼마 안 남았고요. 에이벨 바이오는 우리가 오늘 절반 수익 매도하고 나머지는 더 가져가는 겁니다.